오늘은 농협 강의를 위해서 광주로 떠날 예정입니다. 비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과 선박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주 도착해서 숙소로 가고 있고요. 가는 길에 딱히 뭐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은행밖에. 오늘 강사님은 이제 강현 강사님이시고요. 이제 멀티캠퍼스 AI 전문가. 일단 사실 제가 이렇게 제미나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행사나 이런 것들도 자주 참여를 하는데, 제미나이를 좋아하다 보니 또 어느새 또 농협에 이렇게 추천받아서 강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AI 실무문서 작성은 사실 처음 AI를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AI를 어떤 식으로 내 실무에 조금 적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니즈가 좀 많으신 상태로 이제 신청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각자 내가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원하시는 부분이 다른데, 제가 진행하는 정규 과정이 여튼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막힌다 하시는 부분들을 물어봐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공유를 드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다가 궁금하신 점, 혹은 내가 실제로 AI를 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런 식으로도 해결이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여쭤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실무 문서라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마이크가 자꾸 웅웅거려가지고 육성으로 하는데 끝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 목차는 1시간마다 이제 챕터 하나씩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챕터 1, 2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AI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AI를 사용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각자 사용법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AI로 이것도 된다. 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마케팅 문구는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뭐 50대 남성이 뭐 AI로 월 5천만 원의 수익을 벌었다. 약간 이런 형태의 유튜브가 너무 많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저는 AI는 너무나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시청해 주셨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AI는 사실 그래서 시도하는 거, 그리고 마인드셋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1, 2는 거의 약간 마인드셋에 가까운 내용들을 조금 공유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AI는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제미나이 그리고 노트북 LM,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노트북 LM에 대해서는 뭐 듣기는 했다, 혹은 이제 나는 요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미나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미나이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산하 서비스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는 저희가 알기로는 채팅을 한다, 혹은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지나 영상 만드는 AI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요약 정리만 해주는 AI가 있고, 그리고 뭐 개발을 도와주는 AI가 있고,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따가 요약 정리하는 서비스로 직접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00명 정도밖에 모르는 팁도 하나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인트로는 AI를 잘 다룬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다룬다는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치거나 혹은 음성 채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AI를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제 생각에는 잘 다루는 사람들, 얘는 어떻게 쓰는 건가? 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가장 기반일 것 같은데요. AI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현대 지금 예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저 때는 사회 과목에서 러다이트 운동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중세시대의 산업혁명 때 기계 부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장면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야, 얘네는 진짜 시대를 못 따라간다.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 지금 AI를 보면서 AI 이거 부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사실 진짜로 우리에게는 와닿는 현실이라는 거죠. 제 친구가 그 대기업 개발자로 현재 복직을 하고 있는데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AI 진짜 좀 써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진짜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야, AI 그 정도 아니야. 막 엄청 튀거든요. 엄청 무시를 하는 거여서 아니 네가 못 쓰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그 친구는 키보드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성으로만 코딩을 해가지고 대기업 수준에 적합한 개발 프로그램들을 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연습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거에 맞는 자기만의 서비스를 좀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딱 요 질문인 것 같아요. AI가 나를 대체한가라는 고민이 누구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혹시 이분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풀네임을 1박 2일 PD로서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PD 2명이 있는데 이제 나영석과 그리고 무한도전에 김태호 PD가 있겠죠. 나영석 PD는 현재 그 대기업에서 사실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사업을 이제 꾸리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AI와 싸우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일단 나영석 PD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저희한테 보여지는. 그래서 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이제 대결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막내 PD랑 이제 대결을 하는 콘텐츠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실 제가 몰랐는데 나영석 PD가 경력이 26년 차래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 26년 차고 왼쪽에 있는 이 여성은 3년 차 PD입니다. 근데 사실 그냥 맞대맛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영석 PD는 펜과 종이로만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차 막내 PD는 AI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정보 수집부터 이제 내용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둘 다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출연자와.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차 PD, 2년차 PD, 1년차 PD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몇 대 몇으로 이기는가에 대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죠? 그래서 나영석 PD는 펜과 종이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칠판에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을 해요. 이게 기획안 발표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슬라이드쇼를 쓰지 않고 이렇게 야 이런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내용을 공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막내 PD는 제미나이를 통해 이거 현재 없는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상상한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시각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획안을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이런 이미지구나 이런 기획이구나 라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따졌죠. 그래서 누가 이겼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손을 들어보는 나는 그래도 26년 차 나영석이 좀 이겼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저 이렇게 차가운 거 처음 봤는데요. 오케이. 나 막내 PD가 이길 것 같다. 막내 PD랑 AI가 그래도 이길 것 같다. 이게 너무 0대0이니까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괜찮은 제시안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주제는 칼이나 에스파이. 그래서 기획안까지는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제가 틀어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투표가 종료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은 콘텐츠를 이제 무기명으로 이제 누가 업로드했는 누구 건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업로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수, 댓글 수 이런 걸로 이제 가중치를 둬가지고 서로 투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 그래도 26년 차인데 나영석이 이겼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설득이 됐네요. 두 분 설득이 됐어요. 충분하죠. 자, 투표 종료가 됐고 못 바꾸세요 이제. 네, 진행이 됐는데 내용은 나 PD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노장에 약간 힘을 보여줬다 하는 건데요. 근데 되게 근소한 차이로 이긴 했어요. 0.42% 차이로. 실제로 조회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조회수는 비슷했는데 좋아요나 댓글 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댓글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댓글에서 막내 PD는 둘째치고 나영석 PD가 AI의 도움 없이 이 정도 수준의 기획을 완성시켰다. 나영석은 뜨는 애였다. 나 PD 존나 영크크네. 이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건데, 놀라운 점은 사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지만 막내 PD가 만들었던 콘텐츠를 사람들이 나영석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나영석이 만들었던 콘텐츠를 막내 PD가 했다고 사람들이 처음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2회차, 3회차까지 있는데 2회차, 3회차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누구 콘텐츠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최종 승리는 2대1로 나영석 PD의 승리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건 재미나이가 안 가르쳐 줬나 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사실 재미나이가 우리한테 대답을 하고 AI가 대답을 하는 거는 큰 데이터긴 하지만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사람들이 전화 인터뷰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했던 부분은 아마 그 전화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나영석이 말하는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가, 이게 인간을 꿰뚫는 본질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물어보는 프롬프트가 핵심을 찌르지 않으면은 얘는 가장 애매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제미나이나 AI가 대답해 주는 것은 대답일지언정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유념해 놓고 AI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 요 일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다른 AI 책에서 그 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지 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AI에게 대체될 것인가, AI를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도발적인 문구를 사용했지만, 저는 사실 대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고, 지금 저희가 모든 자리에 노트북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생겼을 때도 저희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지금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를 못 사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살 때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나 컴퓨터 사려고 하는데 뭐 살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애매한 게 너 컴퓨터로 뭐 하는데? 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사실 가장 어려움이 드는 거는 AI로 뭐 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즉 AI로 대체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뭐지? 혹은 내가 AI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지? 가 모호했을 때 생기는 일이 가장 큰 대다수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AI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제미나이는 사실 가장 좋은 모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AI 제미나이보다는 사람들이 클로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GPT, 제미나이, 클로드 모두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클로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이유는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너무나 많고, 즉 가장 범용적인 모델이 사실 가장 사람들한테 추천하기 좋은 모델 중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워크 프레임을 짜보시는 거를 목표로 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의 목표는 세 가지로 딱 세 줄 요약을 또 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에 필요한, 우리가 사실 문서로 서로 얘기를 하고 텍스트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직관적인 어떤 공유는 결국에는 이미지, 시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시각화에 대한 이제 방법들을 조금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목적에 맞는 나만의 챗봇, 즉 반복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챗봇화하여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놀랍게도 작년부터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떴던 콘텐츠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콘텐츠? 정서불안 김햄찌라고 하는 햄스터의 오피스 시트콤이에요. 길이는 굉장히 짧습니다. 가장 긴 게 2분이고요. 가장 짧은 건 30초예요. 근데 현재 구독자 70만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콘텐츠적인 효과를 많이 노리고 있는데 이 콘텐츠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콘텐츠가 사실 엄청난 AI 기술을 발현하지는 않거든요. 엄청난 막 전투 일어나고 우리가 블록버스터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도 혹시 이번에 호프라는 영화 보셨나요? 호프라는 영화 막 CG가 와 진짜 미쳤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가 된다는 것은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김햄찌는 그 당시에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AI를 쓴다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국소적인 개발자들 혹은 뭐 영상 개발자들, 마케터 요 정도만 썼지 사실 이렇게 우리들이 일반 사무직이 쓰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형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AI에 대한 반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생각을 했는데 이 콘텐츠만큼은 솔직히 못 만듭니다. 오늘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으면은 제가 몇백 개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이런 카드뉴스 형태라던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합쳐서 카드뉴스를 만드는 거구나 하는 이런 분석 혹은 체계화된 질문과 답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주간 업무 정리 이런 것 그리고 일정 관리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는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을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음성으로 시켜도 되고요. 캡처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즉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가늠하다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위주로 실제로 우리가 완전한 실무에 사용하기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짜잘짜잘한 시간들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줄이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인사를 드릴 건 방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놀랍게도 책도 냈습니다. AI랑 같이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왔을 때 한번 공유를 드릴 거고 대학교나 아니면은 실제로 AI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제 AI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들을 조금 긁어드리려고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 커뮤니티에 오신 분들이 스터디를 하려고 해도 내가 나만큼 몰라도 괜찮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강의로 조금 기초를 다진 다음에 그 다음 활용 방법은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즉 기초에 대한 내용들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매번 제가 강의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팁들이 조금씩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 지점 부분들만 들으시는 부분들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실제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일단은 1차 내용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는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AI에 대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1부는 가볍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고 30분에 그러면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일단 오늘 1부 고생하셨습니다.